너무 어려운 거는 내가 지금 하지 않겠다면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서 이거는 꼭 적어놨으면 좋겠다. 프린트에 없는 내용이고요. 뭐 굳이 따지자면 그 위에 있는 4페이지 위에 있는 예제하고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꼭 적어두세요. 잘 봐. 가로로 그릴게요.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어.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띡 이렇게 있고 띡 이렇게 연기들이 있다 치자 이거야. 자, 그냥 한번 써볼게. 막 써볼게. 뭐 T, A, C, T, T, A, G, C, T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맞은편에는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니까 염기서열이 어떻게 돼야 돼? A, T, G, A, T, C, G, A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만약에 이 그림에서 위에 있는 염기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게 위에 가닥이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하면 그 위에 가닥을 우리가 뭐라 불러? 주형 가닥이라 불러. 그죠? 그러면 주형 가닥으로부터 전사가 돼서 뭐가 만들어져? RNA가 만들어질 거야, 그지? 그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RNA에 염기 서열을 한번 써볼게. 주형 가닥으로부터 RNA가 만들어질 때도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봐. T면 여기가 뭐야? A. A면 T가 없기 때문에 누가 온다? U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G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 U, C, G, A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이 그림에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잘 봐봐. 잘 봐. 휘연아. 봐야 돼. 잘 봐. 근데 이게 가끔 매 큰 소리로 하다가 목소리 작게 내면 진짜 집중 잘하더라고. 잘 봐. 알겠지? 얘랑 상보적이잖아. 근데 RNA가 만들어질 때도 얘랑 상보적이야. 그러면 얘랑 어때야 돼? 염기술이 똑같은 거야. 다만 얘는 DNA고 얘는 RNA가 뭐만 달라? T와 U만 달라. 맞지? T와 U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주형 가닥이라고 얘 밑에 놈은 RNA랑 염기서열이 똑같아요. T하고 U만 다르고. 그래서 밑에 놈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암호 가닥이라고 불러. 또는 비주형 가닥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놔서 그런데 문제에서는 요거 두 개 이거 한 줄만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1과 2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누가 주형 가닥이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니네가 찾아야 돼. 뭘 찾으면 되냐? 얘랑 염기서열이 똑같은 걸 찾아. 그럼 그거 건너편에 있는 애가 주형 가닥인 거야. 알겠어? 그렇잖아. 얘랑 암호 가닥이 똑같다며. 그럼 그 암호 가닥 건너편에 있는 애가 주형 가닥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거 또 나올 수 있어. 샤가프 법칙이라는 게 있어. 샤가프 법칙. 들어봤니? 샤가프 법칙? 자, 샤가프 법칙은 뭐냐? 야, A하고 T가 상보적 결합하고 G하고 C가 상보적으로 결합하니까 DNA 전체에 들어있는 아데닌의 개수와 타이민의 개수는 무조건 같아야 돼. 구아닌의 개수와 사이토신의 개수는 무조건 같더라는 거야. 그치?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니까. 이 두 가닥 전체에 들어있는 A의 개수와 T의 개수는 무조건 같을 것이고요. G의 개수와 C의 개수는 무조건 같겠지? 그럼 요걸 조금 변형해서 쓰면 A 플러스 G는 T 플러스 C와 같다라고 쓸 수 있겠지? 양변을 T 플러스 C로 나누면은 A 플러스 G를 T 플러스 C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그지? 그 다음에 샤가프 법칙. 그래서 이런 샤가프 법칙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중간중간에 빵꾸를 뚫어놔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DNA 가닥 두 가닥, 가와 나, 다가 있고, 그래서 DNA 가닥 두 가닥과 RNA 가닥을 이렇게 섞어 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가닥에 들어있는 염기의 개수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 자, 우리 보라색 교재에 아마 그 문제가 있을 거기는 한데요. 우리 보라색 교재를 다들 놓고 다니면 안 돼. 꼭 갖고 다녀야 돼. 알겠지? 우리 보라색 교재를 보면은 혹시라도 없는 사람들은 옆에 친구랑 잠깐 일단 같이 바라보고 한 문제 정도만 다룰 예정이라서 이게 중간고사 범위 때 니네 이거 나왔나? 이 문제가? 내가 이게 안 나왔지? 그럼 이거 기말고사 때 나올 확률이 좀 있는 문제거든? 그렇지. 31번이면은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233페이지에 31번이거든? 233페이지에 31번이야. 다행히도 없구나. 그치? 자, 내가 이 표를 쓸 테니까 잘 봐봐. 자, A, G, T, C, U라고 써져 있고, 자, 이 중에 한 가닥은, 세 가닥이 있는데 한 가닥은 RNA이고 나머지 두 가닥은 DNA를 이루는 두 가닥이래. 찾는 거야. 일단 RNA 찾는 건 대단히 쉬워요. 왜냐면 RNA는 무조건 뭘 갖고 있어? 유라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라실이 있는 가닥이 무조건 RNA가 되거든? 그럼 거기 가나다에서 보면 얘가 여기 20개를 갖고 있거든? 그럼 얘가 무조건 뭐다? RNA인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제 DNA를 이루는 두 가닥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숫자들이 써져 있는데, 자, 20 기억, 숫자를 불러봐봐. 35? 20인가? 20, 35. 20.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좀 불러줘봐. 자, 20, 35. 자, 6이면 20, 6이면 30, 5, 여기는 니은, 여기는 디귿, 여기는 20, 여기는 리을, 여기는 0, 여기는 30. 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가닥의 염기 총합이 100개씩이래.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을 쓸 수 있지. 이거 다 더한 게 100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몇 개야? 25가 되겠다. 맞지? 그럼 봐라. 얘네들이 어차피 DNA 가닥인 거잖아. 한쪽에 구아닌이 25개가 있으면 맞은편에는 사이토신이 25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사이토신이 25개인 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봐라. 이쪽에 아데닌이, 그러니까 이쪽 가닥에 아데닌이 20개가 있으면 맞은편에는 타이민이 20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일단 기억하고 니은 찾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럼 이제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암호 가닥이고 어떤 게 주연 가닥이냐는 RNA랑, 봐봐. RNA랑 암호 가닥이 타이밍과 유라실의 개수는 서로 똑같겠지. 나머지 염기 개수가 똑같아야 되거든? 맞지? 그잖아. 여기에 만약에 구아닌이 10개면 여기도 10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RNA에 사이토신이 35개지. 그럼 암호 가닥에도 사이토신이 몇 개가 있어야 돼? 35개가 있어야 돼. 맞지? 그러면 얘가 바로 뭐다? 암호 가닥이다.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암호 가닥이면 개수가 어때? 똑같아요. T 대신에 U가 있는 거고 나머지 개수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암호 가닥이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주연 가닥이 되는 거야. 맞아?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요거를 이용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따로 연습할 수 있게 뭐 다만 몇 문제라도 따로 프린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가서 연습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혹시라도 숙제하다가 뭐 이거 설명 안 해준 거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건 좀 그때그때 질문을 좀 해주시고 알겠지?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우리 프린트로 5페이지까지 좀 설명을 한 거니까 자 넘겨보시면 6페이지가 나오면 전기적 성질이라는 게 나와. 오늘 나눠준 프린트 6페이지 5페이지까지 설명을 한 거니까 자 오늘 하여튼 최대한 많이 나가야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구 시스템 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 아, 쇼부라는 말을 모르나? 이건 말이죠. 그지? 승부를 볼 수 있다, 이거지. 어떻게 해서 다음 주에 끝내려면 오늘 최대한 많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중에 내가 오늘 아마 지구 시스템 쪽을 들어가게 되면 일단 자이 스토리로 좀 나갈 거거든? 그 다음 주에 지구 시스템 프린트를 줄 건데 일단 아까 요청이 있었던 관계로 다음 주에 나눠줄 프린트를 미리 단톡에다 좀 올려놓을게요. 뭐 이미지 파일로 올리는 게 좀 편하려나? PDF보다는 이미지 파일이 좀 낫지 않나, 니네? PDF가 나? 둘 다 올릴게. 그지? 둘 다 올릴 테니까. 그래서 미리 조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얘도 빠르게 합시다.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라는 거야.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여러 종류로 나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물질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전기적 성질은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자유전자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원자의 구조 나와 있잖아.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원자핵 주변에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이른바 전자 껍질들이 있고요. 그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들어있잖아.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뭐라 부르지? 원자가 전자잖아. 근데 얘가 원자가 전자라 하더라도 핵 주변을 빙글빙글 돈이 거야. 맞지? 걔를 떼어내면 걔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자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거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물론 내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니들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프린트 한번 읽어보시고 자이스토리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번 기말고사 대비 들어와서 하나 놓친 게 있는데 특히 니네 이번에 물리 뭐 수행도 있고 생명 수행도 있잖아. 그지? 생명 수행 뭐 아직 날짜는 안 나왔다. 내가 교사용 교과서랑 교사용 지도서를 올려주겠습니다. PDF로 올려줄 테니까 교사용 교과서 보시면 주석이 좀 많이 달려있고요. 그럼 이제 거기 보면 실험 같은 건 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너희 수행하는 데 도움이 좀 되라고 올려줄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야. 첫 번째 도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 파트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도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하거든. 내가 한 가지만 썼더니 부도체라고 썼더니 선생님 절연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똑같은 말이야. 부도체 또는 절연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야. 그럼 자 우리가 도체라는 게 뭐냐? 뜻이 있을 거 아니야. 도체는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또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우리가 도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부분의 금속들이 바로 이런 도체입니다. 금속들. 대부분의 여기다 이제 그림 하나 그릴 거야. 대부분의 금속들이 도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교육과정상 배우진 않지만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이른바 금속결합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 뭐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야. 어떤 금속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금속을 이루고 있는 금속 원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금속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금속 원자들 주변에 있던 전자들이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금속 원자를 막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왜 그 주기율표에서 금속 비금속 할 때 배웠다만 금속을 힘을 가하면 얇게 펴지거나 길게 뽑아내는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 자유전자 때문이고요. 광택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른바 이 자유전자 때문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평소에는 그냥 멋대로 막 움직이고 있다고요. 막. 그러다가 양쪽에다 내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는 순간 전자들이 일제히 플러스 극을 향해서 움직이죠. 전자들이 일정한 방향,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자 전자가 이 그림상에서 이동하는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라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또 공교롭게도 반대 방향이에요. 전류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는 무조건
반대로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금속들이 바로 이런 특징이 나타내는 도체다 이 말이야. 근데 대부분이라고 했잖아.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야. 왜? 왜 그럴까? 고체 상태에서 통하는 거잖아. 그치, 수은은 액체잖아. 그러니까 수은도 금속이긴 하지만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는 애들은 이른바 이 자유전자가 어떻다? 졸라 많은 거예요, 졸라. 그지? 그럼 자, 꼭 대부분이 금속만 그럼 도체냐? 하나 더 있지. 비금속이긴 하지만 흑연이라고 하는 물질도 도체야. 왜? 얘도 구조적인 특징상 어떻게 돼 있어? 자, 이게 탄소 원자라고 하면, 자, 탄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좀 잘 그리자.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벌집 구조를 띠거든, 이런 식으로. 벌집 구조를 떼가지고, 그게 여러 층층이 쌓여있는 게 흑연인데, 보면, 하나의 탄소가 주변에 있는 세 개의 탄소와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거든?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4개지? 근데 4개인데 세 놈하고만 결합하니까 남는 전자가 생겨요. 그래서 얘도 비금속이지만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 그럼 반대로 저전체는 뭐냐?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전기 안 통하는 애들 있지? 나무, 고무, 플라스틱, 유리, 헌법 뭐 이런 것들, 종이 등등등등등. 그래서 얘는 반대로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야. 그럼 얘네는 왜 안 통하냐?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면은 얘네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있겠지, 원자들이. 그럼 얘네들 당연히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자는 원자 핵 주변에서만 빙글빙글 돌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전자가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없는 거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전자가 없는 거야. 자유전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 전자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아. 그냥 원자핵 주변에 빙글빙글 돌 뿐인 거야.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뭐 나무, 고무, 플라스틱, 뭐 종이, 뭐 등등등등이 다 이런 대표적인 부도체인 거야. 그래서 부도체는 그냥 자유전자가 뭐한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체는 자유전자가 졸라리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반도체는 뭐겠어? 그치? 그러니까 어떨 때는 도체의 특징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부도체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른바 반도체는 주로 이제 규소라는 원소, 영어로 실리콘이죠. 실리콘과 저마늄이라는 원소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야. 근데 얘네도 전기가 통하긴 통하는 거잖아. 그래서 물어보면 얘는 자유전자가 많은데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없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적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돼. 적다. 자유전자가 적어서 이렇게 전기적인 특성이 좋은 애는 아니다. 그지? 그럼 이제 요 반도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할 거란 말이야. 반도체. 그지?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다가 쓰고 저거 이제 지운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는 아니야. 이른바 순수 반도체라는 것과 불순물 반도체라는 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는 이름 그대로 순수하게 규소로만, 저마늄으로만 만든 반도체야. 순수하게 14족에 해당되는 규소와 저마늄으로만 만든 반도체가 순수 반도체다 이거야. 근데 저기서도 얘기했지만 자유전자는 적어요. 그래서 전기적인 특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그 전기적인 특성을 좀 좋게 만들려고 순수한 14족 규소나 저마늄에다가 이름 그대로 일종의 불순물을 넣어주는 거야. 다른 원소를 넣어줘요. 그래서 두 가지거든. 13족 원소를 넣어주거나 혹은 15족 원소를 넣어주게 되는데
14족 원소에다가 13족 원소를 넣어서 만든 애를 우리가 P형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5족을 집어넣은 애는 N형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거 지우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P형 반도체 P는 파소티브야. 양전하 뭐 이런 뜻이고, N형 반도체 N은 네거티브, 그래서 음전하라고 생각하면 쉬워. 그러면 P형 반도체의 주인공은 양전하를 띠는 녀석인 거고, N형 반도체의 주인공은 음전하를 띠는 애가 주인공이다. 일단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이거 이제 지워볼게. 자. 순수 반도체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자, 규소나 점화용으로 만드는 건데 일단 규소 가지고, 그지? 규소 가지고. 규소 갖고 얘기를 해볼게. 자, 14족인 규소로 만든 거야. 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탄소와 동일하게 4개지, 4개. 그지? 탄소와 동일하게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거야. 자, 참고로 규소는 결합을 하면, 니네 아마 주기율표 배울 때는 중금속이라고 배웠을 거거든? 근데 결합을 할 때는 무조건 공유결합하는 애입니다. 니네 앞에 그 규산염 3인체에서도 나왔지만, 규소는 결합은 무조건 공유결합한다 생각하면 돼. 적어도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 안에서는. 모르지. 대학 가서 뭐 이상한 거 배울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그건 난 모르겠고. 그지? 적어도 우리 교육과정상에서는 무조건 규소는 무슨 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 알겠지? 자, 말이 너무 빠르냐? 괜찮지? 잘 따라오고 있지? 집중해야 돼. 니네 집중 안 하면 다시 내 목소리가 작아져. 알겠지? 자, 규소가 이렇게 있어. 루이스 전자정식이라는 게 있어. 원자과 전자반 점을 찍어서 표시하자면 얘가 4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4개의 원자과 전자를 모두 규소끼리 계속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9개만 그려볼게. 자, 이런 식으로 규소들끼리 서로 계속 뭐야? 이렇게 공유결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주변에 있는 4개의 규소와 공유결합을 하면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순수하게 규소로만 이루어진 애들이 순수 반도체. 자유전자 있다, 없다? 있다! 없으면 안 돼! 있어! 여기 표현이 안 된 거야. 이게 순수 반도체라고 해서 자유전자가 없지 않습니다. 있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들 수 있지. 자유전자가 아니라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자유전자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돼요. 이게 전기적 특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자유전자가 생기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냥 있다고 치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에 자유전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진 않아. 근데 되게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얘야. 불순물 반도체 만드는 거야. 저는 어쨌든 이거보다 이제 전기적 특성을 좋게 만들려고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 사이에다가 일종의 불순물 13족이나 15족을 지금 넣어주는 거잖아. 참고로 이 넣어주는 과정이 있어. 이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 꼭 기억해. 도핑이라고 합니다. 순수 반도체 사이에다가 거의 원자 수준으로 원자를 넣어주는 거거든. 이 과정을 도핑이라 그래. 그래서 너희 중에 가본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공장 같은 거 견학 가잖아. TV 같은 데서 높은 사람들이 막 반도체 공장 가면은 하얀색 옷을 입고 있거든. 하얀색. 반도체 공장 다니는 그 선생님 뭐 친구들, 후배들, 뭐 이렇게 선생님 친척들 이렇게 보면은 회사 출근하면은 딱 핸드폰에다가, 그치? 아마 너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못할 거야. 여기다 이렇게 카메라 가리는 거 앞뒤에다 다 붙인대. 스티커에 붙이고 회사 출근하면 카메라는 못 쓰는 거야. 기술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하얀색 딱 옷을 입으면 그 웨이퍼라고 해서 동그랗게 된 판이 있어. 그 웨이퍼를 만드는 거거든. 그때 이제 도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방에 들어갈 때는 하얀색 옷을 입고 방진실이라는 데 들어가면 돼.
내 몸에 있는 먼지 한 털까지 다 털어내는 거야. 왜냐면 니네 이게 원자 수준이기 때문에 먼지는 원자보다 무지하게 큰 놈인 거야. 먼지 하나 들어가면 그 공정이 다 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예민하대.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더라고. 나도 가보진 않았는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진짜 예민하다고 하더라고. 뭐 보안 문제도 되게 철저하고, 그지? 그럼 아무튼 이 과정을 도핑이라 그래. 요 용어 물어보는 것도 자주 나옵니다. 도핑.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도핑을 하는데 13족을 도핑하느냐, 15족을 도핑하느냐. 자, 참고로 이 13족은 보통 붕소나 알루미늄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15족은 보통 인과, 특히 요거 종종 많이 나오거든, 그림에. AS, 뭐야? 비소라는 원소야, 비소. 요거 원소 기원 좀 기억해두면 좋아, 비소. 이런 것들을 이제 첨가하는 건데, 자. 자, 지금 요거 이제 지울 거야. 일부 지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자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규소라는 원소 하나 없애, 이렇게. 그러면 그거의 원자과 전자 이렇게 다 없어지겠지. 맞아?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13족을 넣는 거야, 13족. 붕소를 넣는다고 칩시다. 그럼 붕소는 13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3개야. 지가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규소랑 어떻게 돼? 결합을 하겠지. 결합을 하는데 여기 하나는 전자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빈자리가 생긴 거야.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 빈자리가 생긴 거야. 그럼 이 빈자리 때문에 주변, 여기 자유전자가 없지 않다 그랬잖아. 전자가 여기 들어올 수 있어. 그지? 들어올 수 있어. 근데 과학자들이 그 빈자리를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의자가 하나가 있고, 여기 의자가 하나가 있어. 자, 내가 이렇게 앉아있어. 여기가 빈자리잖아. 맞지? 그럼 내가 전자야.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이렇게 갔어.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간 거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 있던 빈자리가 여기로 간 거잖아. 그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인공을 누구를 보냐? 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빈 공간을 보는 거야. 만약에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들어오면 빈 공간이 일로 간 거잖아. 그래서 이 빈 공간을 그냥 입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자는 음전화 띠잖아. 음전화 띠는 애랑 양전화 띠녀서 반대로 움직이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들어오면 빈 공간이 여기서 일로 서로 반대로 가는 거니까 얘를 그냥 플러스 띠는 입자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빈 공간이지만 플러스를 띠는 입자라고 생각하면 양공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양공. 그래서 얘는 플러스 띠는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양공이 들어가면 반대로 양공이 움직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양공이 양전하잖아? 그래서 파서티브. 그래서 이렇게 13족을 넣어서 만든 불순물 반도체를 뭐라 부르는 거야? P형 반도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무조건 양공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양공에 의해서 전하가 운반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P형 반도체에서 전하를 운반하는 애가 누구냐 이렇게 보면 양공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전하 운반자 혹은 전하 나르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P형 반도체에서는 전하를 운반하는 게 누구다? 양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양공. 알겠어? 양공에 의해서 전하가 운반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규소를 하나 빼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가운데 거만 그릴게요. 가운데 거만. 이렇게 했었는데 규소 하나 빼면 이렇게 원자까지는 4개가 없어지는 거잖아. 자, 여기다가 그러니까 13족을 도핑해서 만든 게 P형인 거야. 15족을 도핑하는 거야. 인을 도핑한다고 쳐보자. 15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5개면 그 중에 4개는 주변에 있는 4마리의 규소랑 공유결합을 하겠지? 그러고도 전자가 하나 남아. 결합하지 않은 전자가 하나 남아. 결합을 안 했으니까 어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겠지? 자유전자가 많아진 셈이에요. 자유전자. 그래서 전자는 음전하를 띠니까 그래서 네거티브에서 이래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형 반도체는 결합하지 않은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전하를 운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족 원소를 도핑하면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N형 반도체에서는 전하를 누가 운반한다? 전자가 운반한다. 혹은 자유전자가 운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겠니?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이건 P형 반도체와 이제 N형 반도체를 만들었잖아. 근데 이거를 활용해갖고 여러 분야에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 다이오드. 요게 중요해요. 요게. 다이오드. 감히 예상해 봅니다. 다이오드 시험에 나올 걸로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이오드는 정확하게는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불러.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불러.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접합. 본드를 붙여서 만들었다 이거야. 다이가 뭐야? 다이. 유다이. 이게 아니라 두 개라는 접두사야. 두 개. 그치? 근데 그 비슷한 접두사로 바이가 있어. 바이. 바이시클. 자전거가 왜 바이시클이야? 사이클이 두 개라는 뜻이잖아. 바퀴가 두 개여서. 그치? 그건 동일한 의미야. 그래서 P형과 N형 두 개를 붙여서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P형이고 이쪽이 N형이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P형 반도체는 그냥 플러스 띄는 입자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N형 반도체는 이렇게 전자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질문해볼까? P형 반도체에 자유전자 있다, 없다? 있다. 자유전자 없지 않다니까? 없지 않는데 이제 자유전자도 조금 있는데 거기 양동이 생겨버리니까 자유전자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얘도 자유전자가 있었는데 인을 넣는 바람에 자유전자가 더 많아진 거라고요. 그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요거에만 집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림에서 두 개를 그릴 건데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려볼게. 그럼 이 다이오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가 중요하거든. 흐른다면 언제 흐르냐? 안 흐른다면 왜 안 흐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 P형, N형이 이렇게 있어. 양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가운데 본드를 붙인 부분이 이쪽이 접합면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봤을 때 접합면을 지나가는 애가 있으면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접합면을 지나가는 애가 없으면 이 다이오드 전류가 안 흐른다고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건전지에다가 이렇게 다이오드를 연결을 한 거야.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꼬마 전구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맞아? 그래서 만약에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면 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올 거야. 다이오드의 전류가 안 흐르면 이 전선이 그냥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봐봐. 여기 건전지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어. 긴 게 플러스 극,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을 의미하거든? 자, 플러스 극에서 출발해서 따라가는 거야. 띠리리리리리리리. 여기 플러스 극이 연결된 거야. 그럼 반대쪽. 띠리리리리리리. 여기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양공을 우리가 플러스 띄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극 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겠지. 맞아? 그러면 이때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가려고 하겠지.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 접합면 지나가는 애 있어 없어? 생기겠지? 플러스는 일로 가고 마이너스 일로 가려고 하니까 그지? 그러면 이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 이 꼬마 전구에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거야. 그지? 다이오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이쪽에 꼬마 전구가 하나 달려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
자,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잖아. 따라갑니다. 띠리리리리리리. 여기 마이너스 극 연결되는 거야. 이쪽 띠리리리리리 플러스 극 연결되는 거야. 그럼 봐봐. 플러스 띄면 이른바 양공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아까 쟤와 달리 여기를 지나가는 애가 있어 없어? 없지? 없으면 이 다이오드인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다이오드 전류가 안 흐른다는 것은 꼬마 정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오드에다가 내가 전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는 거야. 그때 이와 같이 잘 봐. 이거 꼭 외워야 돼.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잖아?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방향 전압을 걸어줬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뭐 줄여서 순방향이라고도 얘기해.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순방향으로 연결했다라는 게 뭐라고?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는 거야. 그럼 얘 봐봐. P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됐더니 전류가 안 흐르지?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할까? 역방향 전압 또는 역방향 바이어스, 그럼 역방향을 걸어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역방향 전압을 연결했을 때는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럼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당연히 그 옆에 있는 꼬마 전구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겠지. 근데 이게 뭐요? 이게 어디다 써먹으란 얘기야? 이게 다이오드의 지금 핵심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자, 이거 쉽게. 자, 지금 니네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했잖아. 그냥 이 다이오드 없고 그냥 전선이라고 생각해봐. 건전지를 연결하면 회로의 전류는 어떻게 흐르지? 무조건 니네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잖아. 그럼 니네 여기서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를 때 또 문제수처럼 이것도 물어봐.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P형에서 N형 쪽이야? N형에서 P형 쪽이야?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다이오드 전류가 흐를 때는 무조건 다이오드 내부에선 P형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돼. 근데 아무튼 전류가 흐르면 어쨌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니까 한 방향으로만 흐를 거 아니니?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 다이렉트 커런트, DC.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 불러? 직류. 니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충전기가 DC, 뭐 예를 들어서 5V에 2A 뭐 이런 거, 10W짜리 뭐 이렇게 쓰단 말이야.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직류 전류인 거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콘센트에는 교류 전류라는 게 흘러. 그러니까 전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으로 말하면 직류 전류는 계속 이쪽이, 왼쪽이 플러스 극인 거야.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는 뿔마, 마뿔, 뿔마, 마뿔, 뿔마, 마뿔 이렇게 1초에 60번이 변해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걸 교류라고 해요. 교류. 그러면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가정용 콘센트가 있어. 이렇게 돼지코가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돼지코에다 내가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 그지?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하는 걸 생각을 해봐. 잘 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이제 충전기를 달았어. 그 다음에 충전기에다가 여기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연결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봐라. 이 충전기야. 충전기, 콘센트를 꽂으면 충전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방금 얘기했던 이른바 무슨 전류야? 교류 전류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뭐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이런 어떤 배터리를 충전하는 애들은 그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이른바 직류 전류라는 게 흘러야 되는 거야. 우리가 충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그 충전기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고요. 그럼 그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충전기 안에 지금 얘기한 다이오드가 들어있는 거야. 잘 봐. 그럼 여기서 이 충전기로 들어가는 전류를 우리가 입력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출력이라고 해볼게.
잘 보세요. 실제로는 다이오드가 한 개는 아닌데 일단 한 개 갖고 설명을 해볼게. 자,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 내가 콘센트를 꼽은 거야 지금. 자, 교류 전원은 요런 표시를 해. 약간 니네 그 태극기 가운데 태극 문양 그것처럼 표시하거든. 이게 교류 전원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교류 전원은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는 1초 60번이긴 한데 그냥 1초에 한 번씩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바뀐다고 해보자고. 처음에 0초인 순간에 여기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었다가 1초 후에는 마이너스 뿔, 2초 후에는 뿔, 막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이거지. 잘 봐. 그냥 원리만 이해하면 돼. 이해하고 난 별거 아니야. 잘 봐. 여기가 플러스극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맞지? 뭐 방향으로 따지면 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지? 이쪽이 마이너스극이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맞지? 이 다이오드 일단 없다고 치면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해볼게. 그래프. 자,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를 때를 우리가 전류가 플러스라고 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를 때를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때 마이너스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0초에서 1초까지는 자 이렇게 얘기할게. 0초부터 1초가 될 때까지는 이쪽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야. 잘 봐. 1초에서 2초가 될 때까지는 맞불이야. 그지? 그럼 이렇게 돼 전류가. 0초 여기가 가로축이 시간이야. 1초, 2초 뭐 이렇게 볼게. 0초에서 1초까지는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극일 때. 그러면 1초에서 2초 사이 극이 바뀌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전류가 흐르거든. 이게 교류인 거야. 그런데 그럼 봐봐. 여기 지금 다이오드가 연결됐어. 해보세요. 0초에서 1초 사이 여기가 P형이면 내가 P형에 플러스극이 연결될 때가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 맞아? 여기 콘센트 입력되는 곳에서 흐르는 전류는 요건데 저 다이오드를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다이오드 입장에서 여기다 이제 다이오드를 연결했을 때는 P형 쪽이 플러스극일 때만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0초에서 1초 사이에 이렇게 전류가 들어올 때 다이오드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 똑같이. 다이오드 전류가 흐르니까. 근데 1초에서 2초 사이에는 극이 바뀌면 그게 다이오드가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 다이오드 전류가 안 흐르게 될 거 아니야? 요렇게 전류가 흘러. 2초까지는. 안 흐른다는 얘기지 전류가. 그러다가 2초에서 3초 사이가 되면 또 다시 극이 아까와 똑같아져. 전류가 요렇게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오드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야. 한쪽으로만. 직류가 되는 거야. 다만 전류가 안 흐르는 순간이 있는 거잖아. 우리 입장은 전류가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야 되는 거잖아. 이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려면 사실 이렇게 다이오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니네 2학년 물리학에서 배우거든. 다이오드 4개가 이런 식으로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 4개를 적절하게 배치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교류 전원을 연결하도록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해갖고 어떨 때는 뭐 아이씨 헷갈리네. 뭐 이렇게 흐르거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돼. 근데 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야 된다. 요렇게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흐르고 어떨 때는 이렇게 흘러가지고 결과적으로 끊이지 않고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요 그림이 좀 어렵다 그러면 결론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다이오드는 교류 전류를 결국 직류 전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이오드의 핵심 기능이야. 이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류작용 이렇게 얘기해. 자, 다이오드의 핵심 기능이 뭐라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작용이 다이오드의 핵심 기능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도 그려놨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스마트폰 충전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다이오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다이오드 주된 기능이 뭐라고? 정류작용.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제목 수준으로만 보면 되는데, 자, 다이오드라는 건 P형과 N형을 이렇게 2개를 붙여서 만든 거잖아. 3개를 붙여서 만드는 애가 있어.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렇게 3개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잘 봐.
P형, N형, P형을 붙였느냐, 혹은 N형, P형, N형을 붙였느냐에 따라서 PM, P형, NPM형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트랜지스터 원리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능만 알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든 트랜지스터는 핵심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폭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키워준다는 거지. 전류가 트랜지스터로 약하게 흘러들어오면 트랜지스터에서 나갈 때는 전류가 확 세지는 거야. 뭐야? 니네 매일매일 사용할걸? 볼륨업! 소리가 좀 이거 흐르는 거. 그지? 볼륨 크게 하는 거. 약한 전류가 흘러들어가도 그 트랜지스터 거치면서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소리가 커지는 거야. 볼륨업! 증폭작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스위칭 작용이라는 게 있어. 자, 스위칭 작용 여기서 보여줄게요. 이겁니다. 껐다 키는 스위칭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가 뭐야? 상황에 따라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스위칭 작용은 얘기하는 거죠, 따지면. 다이오드도 아까 보면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하잖아, 그지? 엄밀하게 말하면 얘도 스위칭 작용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트랜지스터의 핵심 기능 두 가지 써라 그러면 요거 두 가지, 증폭작용과 스위칭작용이고, 특히 증폭작용이란 말은 절대로 다이오드에 나오면 안 됩니다. 다이오드는 정류작용과 굳이 더한다면 스위칭작용까지. 요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알겠니? 실제로 좀 어려운 문제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오드가 4개가 연결되거나 혹은 여러 개가 연결되는 상황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따로 요 앞에 유전 정보 흐름이랑 요 전기적 성질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 따로 내가 뭐 많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문제를 몇 개 추려가지고 나중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지금 진도 나가는 게 내가 지금 한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면 그거 나올 거야.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나. 발광 뭐 똑같습니다. 그냥 다이오드입니다. 근데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면 뭐가 난다? 빛이 난다는 거야.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 다른 말로 뭐라 해? LED라고 하는 것 뿐이다. 그지?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그 그림만 보시면 돼. 위쪽에 P형이 있고 N형이 있는 거야. 양쪽에 전극을 달아가지고 전원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뭐 직류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도 똑같아. 무조건 발광 다이오드건 그냥 다이오드건 간에 다이오드,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는 다이오드 전류가 흐르면서 빛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똑같습니다. 무조건 P형 쪽에 무슨 극이 돼야 돼? 플러스 극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 다만 이때 이제 추가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N에서 P 쪽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지? 아까 P형은 양공, N형엔 전자 들어있다 그랬지? 요것도 이제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한두 문제씩 나오거든. 그때 관련된 내용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기본적으로 다이오드랑 동일하다. 다만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는 것 뿐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되겠다 하는 얘기야. 잠깐 쉬었다가, 야, 길게 안 쉬고 어디 나가지 마시고 이거 안에서 한 마지막 쉬는 시간 좀 짧게 갑시다. 5, 6분만 하고, 내가 그 다음 저걸 지난주에 뭐 모든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지난주에 우리 방학 때 수업 안내문 나눠준 거 있었잖아. 그래서 그거 어떤 수업 할지 이제 체크를 좀 하게끔 나눠줄 거거든? 그 체크하는 거는 나중에 변경하셔도 되니까, 내가 어느 시간에 어떤 수업을 들을지 체크해서 주시면, 선생님 임시로 등록하고 나중에 뭐 변경할 거 있으면 변경하셔도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